100여 년 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존엄성에 참다운 귀감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시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했던 한 남자. 하지만 사람들을 그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1980년 명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그 배역을 맡으며 실제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대중들에게 한낱 눈요깃거리가 되어 공포와 좌절을 맛보던 그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리웠습니다. 1882년 영국 런던의 햄스테드 히스 공원. 당시 인기가 높았던 서커스단의 괴물쇼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괴물쇼의 시작을 알리는 단장의 화려한 손짓과 함께 장막이 열리고 등장한 한 남자에 의해 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막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리웠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이 아닌 짐승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엄청난 크기의 혹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입술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입 위에는 뭉툭한 뼈가 돌출돼 있었습니다. 돌출된 그 뼈는 엘리펀트맨이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마치 코끼리의 상아와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른팔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움직이기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나무 뿌리와도 같은 앙상한 다리, 그리고 등과 엉덩이에는 수많은 혹들이 그 기괴한 모습을 선보이며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라곤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남자. 대체 그는 왜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엘리펀트맨이라 불리웠던 그의 본명은 조세프 캐리 메릭. 사실 그는 선천성 두개골 외포와 광범위하게 분포된 유두 종양 증식, 오른팔 골격 비대증, 두개골 변형 등 다양한 병을 앓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이 메릭의 정확한 병명은요, 신경섬유 종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피부 종양이 생기는 병으로서 요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지만 당시 메릭의 상태는 현대까지도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당시 의학으론 그의 정확한 병명이나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그 충격으로 코끼리를 닮은 기괴한 모습의 그를 출산하게 되었다. 억울하게 죽은 코끼리의 영혼이 쉬었다. 이런 갖가지 억측을 내놓으며 그를 손가락질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왜 그런 외모를 가진 채 태어났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억측 속에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조세프 메릭. 유년 시절부터 그는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가난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극빈자 수용소를 전전하게 되었지만 그의 겉모습 때문에 그곳에서도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프릭쇼라는 이름 아래 기괴한 모습의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선보이는 서커스단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메릭을 괴물쇼에 세운 서커스 단장 텀 노먼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힘든 온갖 악행을 메릭에게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넌 인간이 아니다. 마치 동물을 사육하는 것처럼 그를 비좁은 우리에 가두고 끼니 때마다 오직 감자와 물로 배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메릭이지만 그는 서커스단의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상당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펀트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메릭이 섰던 그 괴물쇼는 당시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메릭의 모습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흉측하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괴물쇼에 오른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하며 관심을 가졌던 거였죠.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자 서커스 단장 톰 노먼은 또 다른 흥행 수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 죄 없는 메릭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 매질에 거의 죽어갈 무렵에서야 치료를 하고 의사를 부르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릭 앞에 악의 열매라 쓰인 팻말을 세워놓고 누구나 죄를 짓거든 이 악한 영혼이 깃들여 괴상하게 태어난 메릭을 때려라. 악한 영혼을 벌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도 싫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이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 건방진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을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메릭이 악한 영혼을 갖고 있기에 이런 흉측한 외모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입을 모으면서 메릭에게 가차없는 매질, 구타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학대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했던 메릭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런던 병원의 외과 의사 프레드릭 트래비시로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획기적인 연구 주제를 찾고 있던 도중 그 소문을 듣고 메릭을 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트래비시 박사는 메릭의 병이 훌륭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 서커스 단장 톰 노먼에게 돈을 주고 메릭을 빌려와 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학문이라는 허울에 쌓여 또다시 고통받게 되었던 메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트래비시의 의학적인 흥미를 인간적인 연민과 존중으로 바꾼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트래비시가 연구를 좀 더 하기 위해 메릭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릭을 처음 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잖아요. 그 외모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경악스러워 했었기에 메릭도 역시 언제나 긴 자루가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메릭을 처음 본 트래비시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메릭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해맑게 웃어주며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며 정성껏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메릭은 태어나 난생 처음 받아본 인간적인 대우와 그 따뜻한 미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 것이었을지 짐작한 트래비시의 아내도 그를 포근히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메릭은 갑자기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 상냥한 부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고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를 매몰차게 버렸던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천사 같아요. 어머니를 찾아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볼 수 있다면 전 좋은 아들이 되려고 힘쓸 거예요.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꺼내어 보고 항상 그리워했던 메릭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메릭과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메릭을 오직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던 트래비시 박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벅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트래비시는 비로소 메릭을 연구 대상이 아닌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트래비시 박사는 메릭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서커스단에 거액을 들여 그를 구했고요. 런던 로얄 병원에 장기 환자로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요. 병원에 있는 동안 메릭은 성경을 읽기도 했고 시를 쓰기도 했으며 자신의 몸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그 왼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마음속에 내재돼 있었던 그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 읽었던 소설은 위대한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고달픈 인생 중에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했을 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메릭이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그 병원비를 트래비시 박사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결국 트래비시는 그의 외모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이며 다정다감하며 세련된 심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메릭의 따뜻한 영혼을 소개하며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글을 각종 매개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도자,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자주 접하는 그 빅토리아 여왕이 메릭의 따뜻한 영혼에 감동받았다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 배우였던 윌리엄 캔달 부부 역시 메릭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메릭을 괴물이라 비하하며 손가락질하고 매질을 하던 그 대중들도 메릭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느낀 거죠. 메릭은 짐승의 형상을 한 악마가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의 한낱 눈요깃거리에서 공포와 좌절을 맛보던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차가운 시선과 차별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꼭 해보고 싶었던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열망. 그는 매일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였죠. 두 번째는 편하게 누워 고통 없이 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의 온몸에 난 혹의 통증과 신체 구조상 단 한 번도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1890년 4월의 어느 날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똑바로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메릭의 28년, 그 짧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부위에 과도하게 커진 그 종양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당했던 한 남자. 그러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반성시키고 감동시켰던 그의 죽음에 영국 전역은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수족을 본떠 석고상을 만들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기 위해 그의 유골은 영국 브리튼의 박물관에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한 최근에 들어서 이 메릭의 유골이 뼈를 통해 종양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과 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14년 후인 2004년 5월 15일 메릭의 고향에는 그를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졌고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마스코트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메릭의 DNA를 채취한 뒤 그의 친인척들을 조사한 뒤 후손들의 DNA와 비교를 한 후에 그가 신경섬유종증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 얼굴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이의 차이를 확대하고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 시선이 오히려 가장 괴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라 나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절규했던 조세프 메릭. 그는 숨을 거두면서 그 이루지 못했던 소원, 진정으로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여기다가 그를 도와주게 되었던 대중들의 시선은 어설픈 연민과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연 진정한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했던 것이었을까요?